자, 합성함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합성함수의 본질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x가 있어요. y가 있어요. z가 있어요. 자, 한 번, 두 번, 얘를 fx라고 하고 얘는 gy가 되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g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리미트가 달라붙겠죠. x가 예를 들어 뭐 a로 간대요. 근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라는 말이 무조건 붙어요. 합성함수는 그래요. 왜냐면 안 그러면 문제의 재미가 없거든요. 자,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f가 있고, g가 있고, 안에 fx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래프, 헷갈리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가죠. 아니. 신호부터 할게요. 너무 신호부터 하시. 자, 이렇게 할게요. 하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너무 쉽다. 절대값 너무 쉽니까? 2000V 아니야. 그래도 절편이어도 좀 0이 아닌 거고. 자, 이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서 기본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아이는 fx예요. 이 아이는 g, y입니다. 그래서 얘는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요. y축이고요. z축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a라는 아이가 여기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b였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여기가 b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c였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단순하게 이런 문제였다면 생각해 볼게요. 지금 되게 단순합니다. x가 a로 갔대요. x가 a로 갔대요. 그러니까 x가 a로 가면 당연히 얘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b가 되죠. 그렇죠? 얘가 a였으면 얘는 b가 됩니다.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x가 a로 가면 얘는 b로 가죠.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12 y가 b로 갈 때 g의 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를 거친 거예요. 먼저 x를 a로 보내면 fx는 b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를 b로 보내면 gy는 얼마가 되냐라고 묻고 이걸 우리는 c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물론 해석적인 면에서 이걸 우리가 x라고 바꾼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왜? 그냥 여기를 x, y로 바꾸면 그냥 끝인 거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가볍게. 여기에 b가 있는데, b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녀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녀석이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다시 가볼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플러스 버전과 마이너스 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단순하게 한번 봅시다. a야, fx야. a로 가. 근데 어디서 와? 이쪽에서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b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B가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자,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얘를 Y가 B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G, Y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B인데 뭐가 먼저?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 왜? 좌극한과 우극한 지금 다른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써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보자. 얘는 분명히 A로 오고는 있는데 어디서 오고 있죠?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A가 오른쪽에서 온다라는 건 그래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그럼 Y 기준에서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 맞지요? 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여기로 당겨오면 B 기준에서는 우극한. 그렇지 큰 데서 작은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 맞잖아. 그렇지 다시 X가 A 쪽으로 오고 있는데 그러면 Y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근데 이 Y축을 여기로 끌집어 놓고 갔더니 결과적으로는 B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해석에서 A의 우극한이면 여기서 B에다가 뭐 붙여줘야 돼? 플러스 붙여주는 게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풍문은 어차피 서술임이 없으니까 이런 디테일함이 필요 없는데 상호 서술임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디테일함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C 이거 푸는 건 1도 아니죠? 얼마예요? B의 우극한이었으니까 0이 되는 거 맞죠? 다시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 좌극한 버전을 얘기해보자. A가 왼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럼 Y 값은 어디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 맞지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Y가 어디서 오고 있어요? 여기서 오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럼 그래프 이것 따라 오고 있는 거 맞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을 C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녀석의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C가 돼야 됩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 X가 B로 가는 좌극한 G의 Y는 C다. 요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기본적인 걸 했어요. 기본적인 걸 했습니다. 다시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전히 여기가 A입니다. 자,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A의 우극한 뭐예요?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이 B인데 오른쪽에서 온다라는 건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얘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 맞죠? 그죠? 어디야? B 입장에서는 작은 쪽에서 올라오니까 좌극한. 그래서 얘는 B의 좌극한.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좌극한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C. 다시 A의 좌극한. 그러면 A 기준에서 왼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이렇게 되고 있죠. B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우극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큰 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답은 얼마?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애매하면 하세요. 자, 그러나 우리는 매번 문제를 풀 때 이걸 그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1차식의 경우에는 자, 이 아이가 그렇지 얘가 1차식이라는 건 너무 명확해. 그렇지? 1차식은 명확해 민서야.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합성함수가 어떻게 보면 극한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시험에 무조건 떠. 합성함수를 안 낼 이유가 전혀 없거든. 자, 그러면 1차식에서는 생각해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앞에 거에서는 우일 때 우였어. 얘도 좌일 때 좌였어. 그렇죠. 앞에 거에서는. 근데 뒤에 거에서는 우일 때 좌로, 좌일 때 우로 바뀌었죠.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어? 기울기야. 기울기야. 기울기. 왜 봐봐?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x 오른쪽에서 올 때 위에서 내려와서 그쵸? 큰 쪽에서 오면 큰 쪽에서 오는 거잖아. 작은 쪽에서 오면 얘도 똑같이 작은 쪽에서 올라오는 거 맞잖아. 왜? 기울기가 양수니까. x와 y의 증가량이 똑같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흔히 나오는 합성함수 맨날 나오는 게 뭐 2x 플러스 1, 뭐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아니면 뭐 f의 뭐 x 플러스 3, f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맨날 이런 거 들어오거든. 맨날 이런 거 들어와. 그럼 우리가 이걸 풀 때마다 매번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왔는 게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보자. 얘가 1차식인 경우에는 무엇을 보자? 부호를 보자. 기울기의 부호를 보자. 부호.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가 양수라는 건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의 부호가 똑같다는 소리야. 그렇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하잖아. 우극한이면 y도 우극한이고, 좌극한이면 y 똑같이 좌극한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의 부호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합성함수에서도 똑같이 좌좌 우우 갈 거야. 그런데 이들의 부호가 반대면 바뀌어요. 그렇지.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x 오른쪽에서 올 때 y는 작은 쪽에서 올라와. x 작은 쪽에서 올 때 y는 큰 쪽에서 내려와. 다르잖아. 요거 이해되세요? 네.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물론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게 FM이긴 하지만 만약 언제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차식의 경우에서는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기울기의 부호의 값이 플러스면 우우 좌좌, 마이너스면 우좌 좌우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충분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1차식의 경우. 합성함수가 1차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절대값. 2차식. 이런 식으로도 좋을 수 있잖아.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봅시다. 합성함수가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봐. 여기에 a가 있어요. 자, 우극한 y 입장에서 여기가 이제 b라고 치면 p 입장에서는 우극한이죠. 네. b 입장에서는 큰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에서의 부호를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지금 증가잖아. 증가니까 증증이니까 감감이고. 그러니까 우극한이면 우극한이 되는 거 맞아. 근데 만약에 a의 값이 요쪽에 있었어. 만약에 a의 값이 요쪽에 있었어. 그럼 봐봐. 똑같은 우극한인데 똑같은 함수에서 똑같은 우극한인데 얘는 어디서 오고 있어? 밑에서 올라오고 있잖아. y 입장에서는 뭐야? 좌우측인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저 a의 값이 축을 기준 외우는 건 아니야. 2차 함수는 a의 값이 축을 기준으로 이쪽이냐 이쪽이냐 좌냐 우냐에 따라서 이걸 좌자로 갈 것인가 우자로 갈 것인가는 달라진다는 거야. 이건 뭐야? 외울 건 아니야. 외울 건 아니야. 이런 것까지 외우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그래프적인 해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위로 볼록이니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절대값 가볼게요. 자, 여기가 A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절대값이면 오른쪽에서 와도 Y 입장에서는 우야. 왼쪽에서 와도 Y 입장에서는 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그럼 절대값은 항상 뭐가 됐든지 무조건 우극한이네요. 외우지 마. 왜? 그러다가 나가가. 이런 식으로 봐.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우극한? 아니잖아. 무조건 뭐를 느껴? 좌극한인 거잖아. 그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합성함수의 영역은 1차 함수인 경우만 기울기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면 1차 함수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이 합성함수의 영역에 2차나 절대값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자? 그래프를 생각하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되셨나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저 아이가 이런 그래프였어요.
구간별로 달라지는 그래프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래요. 이 아이 값은 y는 5라는 값을 가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에서 리미트 x가 2로 가는 우극항에서 g 아까 그거 찍었네. 자,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fx. 자, 그러면 2가 들어갔어. 2가 들어가면 5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분명히 우극한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자 2로 가는 우극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y 입장에서는 얘가 뭐 큰 쪽에서 뭐 보고 있어요? 작은 쪽에서 보고 있어요? y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값이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이럴 때는 함수값이 나와. 봐봐 이거지만 y 입장에서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냥 5가 되는 거야. 왜? 기울기가 없잖아. y 입장에서는 큰 쪽이나 작은 쪽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 y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계속 일관성이 있어. 그렇지? 어떤 값에서 다가온다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함수값이야. 그러면 자 제가 여기를 그냥 만약에 G5라고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게 되냐고 안 되냐. 자, 모의고사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사후에서 끌어왔어. 그러니까 다음 중에 옳고 그른 거 고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 중에 하나였어. 자, 이거 돼야 안 돼요? 사후가 대답해요. 사후가. 리미트에서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돼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이거 돼야 안 돼요? 이 문제에서 이거 돼야 안 돼요? 자, 한 명씩 물어볼게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소신 발언해. 뭐라고 안 할 거야? 돼요? 사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원인은? 될 것 같아요.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2대2야? 될 것 같다. 될 것 같아요? 될 거? 4대2네? 바꿀 기회. 누가 안 된다 그랬지? 저요. 사실 그냥 할게요. 오, 소신 발언. 좋아. 추선 바로 쪼죠. 소신 발언. 됩니다. 나 너무 소신이었다. 자, 왜냐면 봐봐. 이거에서 그 전에 이것만 물어볼게요. 이거 얼마예요? 내 픽스가 먼저 보는데. 이게 아 그래요? 5요. 이거 5죠. 네. 자, 이미 정해진 거구나. 5죠. 네. 근데 잘 생각해. 우리가 이 5라는 값을 잘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다한 함수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안 주어지면 안 돼요. 아까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래프가 만약에 안 주어졌었어. 그러면 틀린 거야. 근데 지금 그래프가 주어졌잖아. 그렇죠? 그래프가 지금 온전하게 주어진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야. 이렇게 됐어. 얘는 5로 한없이 가까워졌어. 그렇지?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극한값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5라고 대답을 했어. 근데 얘가 이 5라는 값이 잘 봐. 어떤 값에서 다가오고 있는 거야? 아니면 계속 오오오 하고 있는 거야?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오고. 얘 잘 봐.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 5라는 값에서 어떤 값에서 5로 오고 있는 거야? Y 입장에서 보자는 거야. Y 입장에서. 어떤 값에서 5로 오고 있어? 아니면 계속 5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이건 다른 거잖아. 극한이라는 건 다가온다를 표현할 때 극한을 쓰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미 애초에 뭐야? 그냥 5인 상태야. 5로 다가온 게 아니고 얘는 그냥 5인 상태잖아. 그러니까 5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에는 함수값을 표현하면 안 되지. 그치? 기울기가 있으니까 분명히 y 입장에서 자 고개를 이렇게 보든지 해서 y 입장에서 보자고. y 입장에서 보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y 기준에서 보면은 오오오오오 하고 있는 거야. y 기준에서는. 그러면 얘가 다가오는 거야? 그냥 계속 멈춰져 있는 값인 거야? 그냥 멈춰져 있는 값이잖아. 그치?
y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 함수값. 그러면 g에 뭐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만? 기울기가 없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모의고사 문제겠지, 당연히. 개념적인 접근이니까. 그래서 우리 합성함수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당연히 그 값에서 A로 다가갈 때 혹은 무한대나 이런 때 갈 때 기울기라는 값이 존재하면, 증가 감소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극한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표현 안 하면 틀리는 게 맞아. 그치? 그런데 그 구간에서 그 i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증감이 없어. 증감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y 값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 이건 극한의 개념이 아닌 거야. 그냥 계속 y는 그 값인 거야. 함수 값의 개념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함수 값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야. 딱 합성함수에서 이 정도까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면 우좌좌, 기울기가 음수면 우좌 좌우 그냥 바꾸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다른 녀석들 2차 함수, 절대값, 정말 심하면 3차 함수인데 사원학 분모에서 3차 함수를 거론하진 않아요. 김포에서만 할 거야. 이거는 김포나 수능에서만 보통 다뤄요. 고3 거 평가원 문제에서만 보통 다룹니다. 합성함수에 3차 함수가 들어와요. 근데 그 아이가 뭘 가지고 있어? 극대 극소를 가지고 있어. 구간별로 바뀌겠죠? 증가 감소가 계속 바뀔 거야. 그것들의 변화, 우극한 좌우탄을 볼 거야. 그래놓고 물어보겠지. 이들의 값이 뭐와 같아지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그런 거 물어볼 거야. 정말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요. 고3 수원 수투는 달라. 자, 어쨌든 간에 재밌는 문제가 많은데 지금 여러분 수투 과정에서 할 거는 딱 1차 함수, 기울기 보는 거, 그 다음에 2차 함수나 절대값 정도까지가 x치인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보자. 그 구간에서 기울기를 보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나누어진 함수를 보고 근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는 그 녀석은 함수값으로 해석해도 된다. 당연히 함수값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되셨나요? 예.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블에서 바이블 하기 전에 RPM 먼저 질문부터 좀 보고 바이블로 넘어갈게요. 근데 저 네. 생선물하고 엄마. 하세요. 다녀오세요. 미칠 것 같아. 이제 쉬지 마. 너무 졸리다. 볼 수 있어. 하나 말씀드리면 수투는 연산이 그렇게 많은 단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연산이 그렇게 많이 길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기가 막 연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이런 경우는 수투에서 거의 없어요. 그냥 몰라서 못 쓴 거지. 연산 시간이 없어서 못 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고 자, 42번 42번 좀 볼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저들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아이가 합성함수입니다. 선생님이 왜 합성함수예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잖아. 그렇죠? 이걸 이제 합성함수라고 보는 건데 자, 왼쪽부터 가보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1에서의 좌극한 얼마? 2. 이건 그냥 무난하게 가죠. 네. 자, 얘 봅시다, 얘. 자,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죠. 네. 그러니까 바뀌겠죠. 자, 1 대입하면 얼마죠? 0. 이해하시나요? 자, 여기에 1 들어가면 얘는 그러니까 지금 F 안에 GX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GX가 어떤 녀석인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녀석인 거야. 그러면 GX를 먼저 뭐 하자는 거야? X를 1 플러스로 보내자는 거야. 1로 보냈어. 그러니까 0 되는 거 맞지요? 근데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 좌극한으로 바뀌는 거 맞죠? 네. 이해하시나요? 그래프 그려드릴게요. 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어요? 1로 오고 있어. 어디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 y 기준은 0인데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 밑에서 올라오고 있어. 좌극한이야. 됐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까지 그릴 수는 없으니까 1차식의 경우에는 기울기의 도를 보자. 결과적으로 얘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푸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녀석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fx는 자, 뭐 물론 원래는 y죠. 굳이 하자면 원래는 y야. 그래서 y가 어디로 가는? 0으로 가는 우극한 좌극한? 좌극한. 마이너스니까 좌극한. 이렇게 가자는 거지. 그리고 이 아이의 값을 구하면 이게 이제 y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z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0으로 가는 무슨 극한? 좌극한이니까 얼마? 0.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자,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자면 이제 여기 합성함수의 극한 쪽 파트인데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쪽은 언급 안 할게요.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때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죠? 네. 그러면 어떤 녀석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녀석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봐봐.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이야.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죠? 우극한이니까 얼마야? 1인 거 맞죠? 네. 그런데 이게 한 번 거쳐서 두 번째로 가는 y 입장에서 지금 1로 갔어요. fy가 된 거 맞죠? 네. 그런데 자 생각해봐. 얘는 분명히 이렇게 오고 있었잖아. 하지만 계속 뭐가 유지가 된 상태야. 1이 그러니까. 유지가 된 상태지. 네. 그럼 여기서는 1로 가는 우극한이나 좌극한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쓰면 돼? F1이라고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야. 네. 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답이야. 얼마 나오고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존재해야만 우극한 좌극한이 살아있는 거야.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함수값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괜찮죠? 자, 밑에 거 좀 잠깐 더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남는 문제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울기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유형 4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형 4번은 죄송해요. 바이블 먼저 할게요. 미정계신가요? 네, 아니 미정계시가 아니고요. 치환이에요. 자, 바이블 먼저 할게요. 약간 수투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깔끔하지 못하면 다 치환이에요. 자, 깔끔하지 못한 형태가 나오면 전부 다 치환인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분수는 무조건 치환이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돼요. 분수는 무조건 치환한다. 이런 마인드인데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것들인데 좀 건너뛴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얘기해 볼게요.